안녕하십니까. 이진호의 땅땅땅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JTBC 계열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요. 주제가 적경지역 투자 유망지와 적경지역 투자의 유의사항. 제가 원체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방송이나 글에서 많이 소개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저희 섭외가 들어와서 찍고 왔는데요. 그때 한 얘기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날 지면으로 나오는데 그 지면에 나온 얘기를 나올 얘기를 조금 먼저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적경지역 투자란 건 어떤 걸 생각하시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파주나 연천, 북한 쪽에 가까운 군사분계선에서 가까운 통제보호구역이나 제한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이런 곳에 땅을 사놓으면 오를 것이다. 아니 그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투자의 개념은 어떤 겁니까? 그냥 넣어놨다가 시간 많이 지나서 팔을 때, 환금할 때 차익이 많이 생기는 게 투자죠, 보통 우리가 알기에. 근데 보통 사용 수익 처분에 있어서 그 정확한 정의는 없죠. 투자와 투기의 정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사용 수익 처분에 수익 부분이 빠진 그 투자, 인베스트먼트를 보통 투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땅을 사놨다가 그냥 막연하게 팔 수 있을 때 팔아서 오르면 좋다. 물론 적경지역 투자가 아주 오랜 시간에 있어 그 사이클별로 있었죠. 가장 많이 올랐던 데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죠. 여기 잠깐 먼저 보시면 적경지역 지가 변동률입니다. 이거는 한국감정원하고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한 자료를 제가 따왔는데 1987년부터 2018년까지의 그래프입니다. 가장 많이 올랐던 데가 89년도 92년도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치가 반영돼서 87년도에 여러분들이 믿으시든 안 믿든 이건 통계로 나와 있는 숫자니까 이게 팩트입니다. 87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는 아주 오래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월간 단위 상승률이 나오는데 이때 당시는 분기 단위 상승률인데 전 분기 대비 요 가장 고점이 한 7.6% 올랐습니다. 전 분기 대비. 그러면 단순히 7.6을 4로 곱해보면 한 28%, 30% 이상 오른 거죠.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공시지가입니다. 또는 기준시가를 대비로 했을 때 이 정도 오른 거니까 실제 거래가액으로는 이건 광풍이란 말밖에 쓸 수 없는 정도의 묻지마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이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갔던 데가 2000년, 그 다음에 2007년, 그 다음에 2018년 요 전부 다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굉장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지지부진돼서 꺾어져서 굉장히 많은 그 금액이 빠지고 이제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강의 때나 방송 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 자산이 캐피탈 게인이 한 100억 정도 되는 분들이 한 1, 2억 정도 묻지마 투자하는 거는 그건 본인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금융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 그냥 속된 말로 우리 새끼 때까지 가면 되지, 우리 새끼 안 되면 우리 손주 주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아주 롱텀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차익을 볼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적경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죠. 근데 투자는 예를 들면 아까 여기 본 시점에 이 시점에 들어가서 이 시점에 팔면 제일 좋겠죠. 이 시점에 들어가서 이 시점에 팔면. 근데 그거는 신만이 알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투자의 기본 격언이 있죠.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거는 이제 표현을 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미들 리스크,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렇게 봤을 때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 정도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2009년부터 외부 강의를 그 전에 이제 토지 개발 사업을 쭉 하다가
2009년부터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대중 앞에 등장하게 된 거죠. 세미나 강의와 대학원 강의, 그다음에 방송 이런 걸 쭉 해오고 있는데 가장 이때까지 들었던 사례 중에 마음 아픈 사례를 기획부동산 적경지역에 관련된 걸 하나만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15년도죠. 15년도 제가 이제 MC 보는 프로에서 기획부동산에 관한 사례가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전 그때 너무 후회했던 게 그 회사 실명을 못 밝혔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법에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계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 회사가 나쁜 기획부동산이라고 그 회사 실명을 공개를 못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한테 상의를 했던 그 어르신께서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의뢰를 하신 분하고 딱 식사를 그때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그분이 강서구청 앞에 삼계탕집에 저를 만나자고 해서 너무 고맙다. 어디도 얘기를 이렇게 해준 데가 없었다라면서 삼계탕 한 그릇 사주시더라고요. 그 마음 아픈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 아드님이 진로 그 97년 부도 났던 진로에 다녔었죠. 굉장히 좋은 회사였죠. 그 전까지는. 그때 아마 요때 묻지마 투자 또는 기획부동산에 당하신 거죠. 연천의 통제보호구역.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에서 한 15km 이내 우리 갈 때 비표 맡기고 신분증 맡기고 들어가는 지역이 있죠. 농사도 그 원주민밖에 못하고 이런 지역의 땅을 기획부동산 땅을 사신 거예요. 근데 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00억에서 1억 정도 투자해서 사신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자산이 1억인데 1억 5천이나 2억을 대출을 받아서 금융의 대출을 받아 그 땅을 사신 거였어요. 이자라는 거는 본인이 경제활동을 할 때는 감안할 수 있는 이자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될 땐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진로가 부도나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자가 한 달에 30만 원인데 3번만 모이면 100만 원 됩니다. 그죠? 10번만 모이면 NPL, 부실채권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고금리가 더 붙어서 몇 천만 원 된 거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툼이 잦았겠죠. 부부간에. 저한테 밥 사주신 거 어르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다툼이 잦았겠죠. 그러던 중에 그 아드님이 술을 드시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집에 불을 질러갖고 일가족 4명이 다 사망한 그런 사건의 당사자 아버지였습니다. 이 기획부동산에 물론 그분이 투자를 다 기획부동산이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산 분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만 부정확한 정보를 줘서 청약에 유인을 해서 그 땅을 그거는 사기죠. 왜냐하면 어떤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 하면 사기인 거죠. 근데 자기네는 그럴 줄 알고 팔았겠죠. 표면적으로 얘기하기는. 이 기획부동산에 한번 이렇게 잘못 속된 말로 코가 끼면 본인이 망가진 건 문제가 아니고 적게는 가족, 크게는 사회, 더 크게는 국가 경제정체가 일부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하고 이번에 유럽 순방하고 와서 여러 가지 한마평들이 많은데 크게 한번 보자고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안시성이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대한민국 남한이 좁은 땅덩어리 좁진 않지만 저희가 봤을 때 세계 지도 봤을 때 굉장히 조그만 나라죠. 예전처럼 북으로 뻗어나가서 그게 만주와 러시아 우리가 지금 얘기한 TCR 또는 TSR 이 철도를 타고 북방외교가 이루어지고 북방무역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단한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거에는 눈꽃만큼의 이견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토지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했던 지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처음에 나왔던 모든 개발 호재들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어디고 호재만 있고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은 어딘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루어진 지역도 기간이 최소 완공 단계까지 가려면 10년에서 15년 정도 가야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도 여태까지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투자라는 거는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시점에 내가 들어가서 미래 가치가 있는 지점에 들어가서 미래 가치가 생성된 쯤에 빠져요. 그러면 차익이 생기면 그게 투자라는 투자 수익률이라는 거죠. 내가 처음에 발표될 당시에 들어가서 완공될 단계까지 갖고 있겠다?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중간에 얼마나 세상 사는 사람들 일이 많겠습니까? 돈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 목돈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 이런 순간마다 환금을 해서 투자 수익을 봤을 때 평균을 냈을 때 투자 수익이 좋았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토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투자나 이 부동산 투자는 다 똑같습니다. 아파트를 사고 상가를 사고 뭐를 사는 거는 그 해당 종목을 사는 그 해당 종목은 그냥 타이틀일 뿐입니다. 그 지역의 가치를 사는 거죠. 땅을 사는 거죠. 일종의 위치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를 시작하려는 적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죠. 예를 들어 경매 나온 물건들 보면 묻지마가 투자돼서 뭐 작년에 그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땅들이 뭐 평당 10,000원짜리가 평당 30,000원이 됐다. 3배 오른 거예요. 엄청난 수익률이죠. 제한보호구역 땅이 10만원짜리가 20만원, 30만원이 됐다. 엄청난 수익이죠. 그런데 그런 땅을 온전하게 그래도 내 소유권으로 구분등기를 가져온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점인 지분등기나 여러가지 뭐 저당권 설정을 하고 돈을 주고 땅에 소유권도 아닌 소유권을 가져왔다 주장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내가 환금할 시점에 이걸 환금을 못한단 말이죠. 이거는 투자가 아니죠. 그냥 투기죠. 투기. 로또 사는 거하고 똑같죠. 로또 확률이 뭐 840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낫겠지만 그냥 투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팔고자 할 때 못 파는 거잖아요. 지분등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사셨지만 팔 때는 그 사는 주체는 또 지분등기를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이제는 교육이나 학습의 효과들 때문에 그 지분등기의 위험들을 너무도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팔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투자에 있어서 투자라는 칼을 보고 봤을 때 칼 손잡이를 내가 잡아야 필요할 때 뭘 베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팔기도 하지만 이거는 칼 손잡이를 잡는 게 칼 날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칼 손잡이를 잡은 사람한테 사정을 해야 되죠. 나 안 베게 좀 잘 좀 팔아줘, 잘 좀 깎아줘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칼 손잡이를 쥔 사람은 바로 그 땅을 판 주체, 회사, 기획부동산이 되는 거고요. 세상에 이런 불합리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너무 기니까 요거 좀 끊고 제가 다시 시작을 할 건데 기획부동산 적경지역 투자가요. 파주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그죠? 파주는 2030 도시기본계획을 설정하면서 이 적경지역에 관한 걸 도시계획 조례로 넣을 만큼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파주 좋습니다. 파주가 좋은 이유는 미래 TCR이나 TCR이나 개성공단 또는 그 위에 장단산업단지 뭐 조성 예정, 경제특구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바로 디스플레이 단지, LG에서 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단지가 있고 그 주변으로 파생된 벤더들, 납품업체들, 하청업체들이 끊임없이 공장과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그렇기 때문에 파주가 적경지역에서 파주가 올 4월에요. 남북정상회담 할 때 1.7% 올랐습니다. 월간 단위 상승률로. 그러면 아까 주간 단위로, 분기 단위로 했으면 6.8%, 7% 가까이 되는 거고요. 연간 단위로 하면 끝없이 올라간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다행인지 어쩐지 그 이유는 좀 떨어져 있는데 1.085%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파주 같은 지역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는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경지대 투자에 대한 환상은 조금 접으시고요. 적경지대의 이 지역 투자보다 더 상위 계획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그 근간이라는 국토기본법의 가장 상위법인 국토종합계획이나 수도권 정비계획법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적경지대 하는 새로운 거를
지금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데 어디에 포인트를 주고 어디가 활성화될지는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 하여튼 조금 더 상위법적인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제목은 적경적 토지 투자가 국토개혁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